올라 부엔 까미노. 산티아고 길을 가다 보면 지팡이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저와 같이 다리를 다쳤거나 또는 몸이 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쥐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길 가다가 나뭇가지를 뜯기도 하고 또한 중간에 지팡이를 사기도 합니다.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산티아고 순례자 길은 걷는 길이다 보니 이 발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. 하루에 10km, 20km, 30km 정도를 걷다 보니 또 10시간 이상을 걸으니까요. 발에 무리가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. 때문에 어떤 것을 신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 함께 신었던 본인이 익숙해졌던 트레킹화나 등산화가 제일 좋아요. 운동화 또는 얇은 조깅화 같은 것들은요, 길을 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요, 또는 낡아서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을 만큼 좀 약해요.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도 있고 돌밭길도 있고 또 산을 가기도 하니 그것보다는 튼튼하고 또 비가 오더라도 방수가 되는 그러한 트레킹화, 등산화가 좋다는 것이죠. 다만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걷다 보면 다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, 그래서 바르는 나름대로의 그 약들 있잖아요. 그 약들을 바르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. 또 한 가지 관건은 물집입니다. 걷다 보면 이 물집 잡힌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. 숙소에서 이 물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저는 물집에 대한 한 가지 노하우가 있고요. 그것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걷다 보니 물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해봤어요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, 걷다가 쉴 때 벤치에 앉거나 아니면 땅에 풀썩 앉을 때 무조건 신발을 풀고 양말까지 벗고 발을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중간중간에 땀이 많이 찬다면 양말을 갈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발이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어야 물집이 덜 잡힐 거고요. 혹여 그런다 하더라도 이 자그마한 물집이 잡히기 마련일 텐데,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? 제 노하우는 그 자그마한 것을 어떻게든 빨리 터트리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크게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자그마한 물집이 잡히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은 터트려서 물을 빨리 빼는 것. 그러면 당장은 뭐 잠깐 따끔할지 모르겠지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. 그 물집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굳은 살이 배기게 되고 걷는 것이 편안해질 겁니다. 제가 4일째 많이 다쳤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뭐 비행기라던가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. 그렇게 걷다 보니 더 많은 것을 보게 됐고, 또 그 중에는 13km 정도 되는 밀밭을 걸은 경우가 있었습니다. 중간에 쉬는 곳 전혀 없이 이 밀밭이 13km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요. 적어도 5시간, 6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걷다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하지만 그 13km를 뚝 걷고 마치고 보면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. 그리고 숙소에서 하루 일과를 또 돌아보면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한 6일째인가요? 가는 길에 어떤 곳을 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. 가만히 보니까 누구나 다 물통을 들고 수도꼭지를 열고 포도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. 거기는 포도주 공장이 있었고요. 술통이 담겨져 있는 곳이었고요. 수도꼭지를 열면 포도주가 나왔습니다. 사람들은 각자마다 마실 만큼 받았고 그거를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또 걸으면서 갔거든요. 저도 역시 조금 받아서 음미를 해봤지만 저는 실은 알코올을 못 받아요. 그래서 살짝 먹고 너무 어지러워서 내려놓긴 했는데요. 누군가를 주기도 했죠. 그만큼 이 순례자 길은 가는 사람들끼리 많은 추억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. 저는 맨 처음에 이 길을 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
오히려 생각을 정리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채우는 귀한 경험이 됐다는 거죠. 길을 가다가 내가 여기 왜 왔을까? 다리가 아프니까 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매일 걷다 보니 내가 온 것보다는 당연히 이 길이 나를 불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길이었습니다.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이죠. 삶의 단순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유로운 마음도 그 안에서는 충분히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록 언어는 잘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목표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를 굉장히 끈끈하게 만들어 주거든요.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길이 바로 이 산티아고 순례자 길이었습니다.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제 일과를 하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든 두려운 마음이든 힘든 마음이든 항상 이 정도였는데 근데 거기서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더욱더 여유롭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. 사소한 것이어도 굉장히 감사할 수 있었고 그것 자체를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때문에 이 길은 그렇기 때문에 힐링의 길, 이 길은 치유의 길이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한 4일부터 12일째 되는 동안에는 계속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조금씩 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.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내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쉴 수 있거나 편안해질 수 있거나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길이기도 했어요.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 길에서는 철저하게 나만 돌아볼 수 있는 길 때문에 더욱더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산티아고 순례자 길을 원하는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내가 그는 무언가를 비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.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계획해 보시고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보신 후에 나도 이 길을 걸을 때 어떤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적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